여러분은 지금 생방 같은 녹화 방송,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에게 체질에 맞춰 욕을 하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는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143회 김동윤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앞으로 편의점 가지 마세요. 슈퍼 가세요. 오늘 저기 편의점 대표님 몇 분 오셨는데, 네. 자 아무튼 편의점은 GS25. 일주일에 2번씩 가세요. 난 CU 안 가 CU. 에이 시우 씨. 네. 자, 지적 광고를 포함하고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자, 아니 그러면 우리의 공감을 방해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나이키의 경쟁자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닌텐도. 닌텐도. 왜 닌텐도일까요? 애들이 나가서 안 운동을 나가. 안 해요. 그렇죠. 운동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니까. 그래서 이미 2000년대 초에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각내 경쟁자가 누군지 한번 여쭤봤어요. 총각 내 경쟁자는 외식 업체예요. 외식을 하지 않아야 총각내에서 야채를 사는데, 우리 멍청한 놈들은 총각내 경쟁자가 누구냐고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이마트, 홈플러스 그럼 너는 안 되겠다 이 새끼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마트가 얼마나 고마운 곳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협찬했어요. 저희 협찬해 주셨던 곳인데. 여러분 야채는 이마트. 왜냐하면 야채 이거 팔아도 실제죠? 네, 실제로. 이마트가 저희가 이렇게 6개월 동안 광고를 했어요. 야채는 이마트, 과일은 총각내. 맞아요. 정말 이마트가 저희한테 협찬을 했어요. 네, 제작비 스폰해 주셨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쟁은 우리가 말한 시장에서 시장을 차지하려는 마켓쉐어였어요. 마켓을 차지하려는. 근데 이제 마켓에서 타임쉐어, 고객들의 시간을 뺏는. 그래서 나이키 경쟁자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나이키 경쟁자는 닌텐도가 아니고 스마트폰입니다. 애플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공감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요즘에 음식점 가면 뛰어노는 애들이 없죠. 왜 그럴까요? 다 앉아서 영화 보고 있죠. 그다음에 또 음식이 와도 음식을 어른부터 드는 게 아니라 먼저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찍은 다음에 식사를 하지 스마트폰이 먼저 드셔야 어른이 맞아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막 먹었으면 벌써 막 이거 왜 먹고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양념 어떻게 할 거야? 섞인 거 막 이러면서 막 괜히 양념한테 혼나고 막. 저희 집만 그러나요? 그래서 그런 공감을 방해하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청소년들 다 그런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화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인류 세대 중에 가장 움직임이 없는 세대가 바로 저희들 세대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상당히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을 좀 접고 우리가 함께 대화도 하고 이런 다음에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참고로 이제 여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한테 제안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제안들을 주면,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전부 다 핸드폰을 끄고 어디다 안 보이는 데 넣어놓으세요. 보이는 데 놓고 엄마 아빠가 만지면 아이도 계속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저기 만방국제학교에 가면 전교생 1000명 중에 스마트폰 가진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누가 가지면 걔가 왕따 당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의 시작은 우리 윗세대들, 기성세대가 먼저 사고를 전환시키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나이키에서 좀 재밌게 나가서 실제로 운동할 수 있게 그런 어플을 만든다든지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뭐 상당히 이미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나이키 플러스라고 그래서 뭐 음악도 들으면서 자기의 운동장도 체크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날로그 쪽으로 좀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스마트폰을 버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요즘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생각들이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똑똑한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시절과는 전혀 다른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또 행동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러한 꿈나무들인데 그들이 그러한 스마트폰이 오염이 돼 있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아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김동현 대표님이 저번에 강의하셨던 그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삼종 촬영 경기도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그 말씀해 미국에 보면 이 딕 호잇하고 릭 호잇이라는 호잇 부자가 있는데요. 이 그 딕 호잇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로 말하면 선천성 이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 아이가 부모가 이제 이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사줬는데 첫 번째 쓴 단어가 Go Bruins,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고 싶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달리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휠체어에다 태우고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죠? 그때 아버지 나이가 거의 50세가 넘었죠. 네, 그래서 50세 넘어서 시작한 마라톤이 지금 거의 80세가 되셨는데 뭐 마라톤을 몇백 회를 완주를 하고 또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그래서 이 두 부자 때문에 미국의 이 아스팔트에 이 턱이 낮아지기 시작을 했고 또 마라톤 대회마다 이런 그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상당히 스포츠로 인해서 어떤 교통의 문화라든가 스포츠의 문화를 바꾼 어떤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 또 직접 만나셨잖아요. 네네, 아버님도 제가 보스턴 마라톤에 2005년도에 제가 마라톤 뛰러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부모님 직접 만나 뵙고 너무 감동스러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모 그 호잇 부자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운동할 수 있다는 그런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이 지금 그냥 편하게 말씀하신 거지만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철인 3종 경기를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을 휠체어 끌고 뛰고 수영을 할 때 한쪽 어깨에 그 아이가 눕혀 있는 큰 튜브를 끼고 수영을 해서 남들하고 똑같은 그 거리를 움직이고 또 다시 사이클을 할 때 사이클에 매달았죠. 뒤에 앞에다 태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이가 72세 80세 30년간을 아이를 위해서 뛰고 운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모의 사랑도 정말 대단하지만 또 그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 그 목표를 아직 갖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아쉬운가,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공감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벌써 이제 사랑 얘기도 뭐 자연스럽게 넘어온 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죠. 뭐 부모와 뭐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사랑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군대도 그 포병을 했는데 제가 군대 전역하고도 군대를 3번을 면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 보면 모든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미래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러한 사랑이 굉장히 오염이 돼서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변하고 또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뭐 지금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미래가 좀 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의 아이들이 뭐 취업 준비생입니다 맞아요. 이러는데 사실은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는 건 파라다이스를 찾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파라다이스 찾는 거랑 똑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야채 장사 하고 싶었겠어요? 저 야채 안 팔고 싶어요. 태어날 때부터 개그맨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어요?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취업이라는 건 우리 교수 말씀하시지만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직원 구합니다부터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인정받느냐. 그 사람은 어떤 일을 가도 다 인정받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습관이고 그게 바로 관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나쁜 관성을 가지고 살아요. 때려치고 포기하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이 꼴통쇼 듣는 사람만큼은 그런 걸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버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들으면서 느꼈던 게 요즘 젊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까? 잘하는 일을 해야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미리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을 하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좋아하는 일이냐 하는 일이냐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결국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낮에는 잘하는 일 하고 밤에는 좋아하는 일 하라고 그래요. 아 그렇게 저는 물어요. 무슨 일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여행을 좋아한대요. 그럼 제가 여행은 다 좋아하죠. 그랬어요. 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행사에 다니는 분들한테 여행 좋아하냐고 물어봐라. 그럼 또 그것도 또 일이 되면 또 그것도 좋아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학연이 좋아한다 이런 개념보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무조건 좋아해봐라. 그 일에 대해서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애정을 가져봐라 이런 메시지가 더욱더 필요한 요즘 근데 우리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좋아서 하는 운동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라톤도 뭐, 하시고요. 네. 뭐 사랑 마라톤 얼마 그것도 전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요즘에 하는 운동은 뭐 1년에 한 번씩 마라톤 뜁니다. 마라톤은 이제 제 존재를 좀 확인해서 뛰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마라톤 하는 거 가장 좋아하고, 물론 이제 골프나 테니스 같은 것도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하는 운동이 참 요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체력 관리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체육과 교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마라톤 뛰면요, 전부 다 저를 철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보여주는 게 이게 1년을 괜찮네. 갑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 번 화끈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다. 아니 그 학점 주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 재밌게 학점 주는 거 있잖아요. 20km 뛰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수업 들으면 마라톤 완주하면 무조건 A 이상 줍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보통 마라톤 뛰면 처음에 뛰는 사람들은 5시간, 6시간 뜁니다. 네. 그리고 뛰고 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제가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뛸래 그러면 절대 안 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 마라톤을 뛰고 난 후에 그 감동 어린 스토리는 아마 평생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학 다니는 동안 한 학기에 우리가 한 6과목에서 7과목 듣고 8학기면 거의 50개 과목을 듣는데 우리가 졸업하고 나면 생각이 나는 교수님 계세요? 과목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저는 다 기억나. 얘기하려고 그랬어 좀. 기억하려고 그랬는데 왜 얘기 다른 사람한테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마라톤을 한번 하고 나면 평생을 저를 기억을 하고 그 과목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신력을 배워가는 것이 정말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지. 지식은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네이버나 구글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교수님이 이게 보면 네. 학교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진 아이들이 네. 사회에 나와서도 잘하던가요? 교수님 보시면. 우선은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들이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합니다. 적극적인 친구. 그러니까 네. 뭐 긍정적인 친구도 있지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네. 교수님 이거 왜 그래요? 제가 이번에 면접 보러 가는데 좀 한번 좀 봐주세요. 또 저의 모습에 뭐 좀 달라진 게 없나,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친구들이 사실 성공할 확률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종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이종 결합, 우리가 말한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스포츠라는 것도 최근에 이제 산업화의 개념이 되면서 스포츠와 여러 가지 것들이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 가운데서도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상당히 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어떤 거예요? 성공이란,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게 성공입니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오늘이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뭘 좀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제가 한 타를 더 쳤습니다. 골프 한 타를 더 치셔서. 그건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드림캐터시잖아요. 앞으로 드림캐터로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우선은 제가 그 학교의 선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미래에 지도자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저의 미래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잘 훈련을 시키는 것이 결국 저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하는 스포츠 마케팅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남과 다른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감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객들에게 그러한 꿈과 희망을 주는 거,
또 학생들이 교수님을 보면서 아 나도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꿈을 주는 거. 그래서 그런 드림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최고의 미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명함도 과거에는 스포츠 마케터라는 단어를 썼는데 최근에 이제 드림캐터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청소년이나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또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아는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은 게 저의 미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그 꿈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조하는 거 세 가지가 뭔지 좀 우리 그 챌린저들한테도 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미래의 꿈을 가지려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래에 할 일만 생각하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먼저 자기 일에 대한 자기 생각에 대한 또 미래 업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런 분야에 자기가 되고 싶은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멘토를 한번 만들어서 가서 직접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팩터가 뭔지를 끄집어내는 것이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꼭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분들의 지식을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놀지 않고 하는 건데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그 직장을 다니기 전에 그러니까 나이키를 나오고 나서 방학 때 좀 쉴 기간이 있었는데 보통 강의를 하다 보면 방학 때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이제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제 사업도 했고 학교 강의도 했고 했는데 그 쉬는 시간이 노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뭐 그 당시에 3,000원짜리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결국 현대는 한 가지 일을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플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만 있지 행동에 옮기는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좀 즉시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즉시하는 거 말씀 잠깐 드리면 사람들이 담배 끊어 그러면 이번 달까지만 필게요. 살 빼라 그러면 오늘까지만 먹을게요. 오늘까지 먹을게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내일부터. 막 이렇게. 네. 근데 사실은 담배 끊는 것도 이 순간 바로 끊는 거예요. 살 빼는 거 오늘부터 저녁 안 드시는 예. 거예요. 저녁만 안 먹어도 여러분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멘토 얘기했는데 참고로 멘토라고 해서 찾아오는 분들 이렇게 가끔 뵈면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 한 번 일회성이에요. 사실 진정한 멘토는 뭐냐면 내가 언제라도 물을 수 있고 언제라도 답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제 멘토입니다. 예. 그럼 어쩌라고? 이름이 멘토인가 보죠. 이름이 멘토인가? 제 멘토입니다. 네. 그래서 멘토와 멘티 관계는 내가 언제든지 물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네, 언제든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네.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지금 당장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가 네. 저는 해외여행 가면 우리가 사실 길을 처음 가보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길을 방향을 모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 내려가서 지도를 좀 달라. 그런 다음에 내가 어디 있냐를 물어보면 그 호텔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직원이 호텔을 동그라미 쳐주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면 어디를 갔다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린 자꾸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어디로 갈 건지만 자꾸 바라보고 사는 게 그래서 저는 그게 첫 번째로 맞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알자. 그러면 내가 어디로 뛸지를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오늘 네. 이렇게 일단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야 이제 오늘 네. 꼴통쇼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다 했어요. 네네. 너무 아쉬워요. 소감이 어떠셨는지 어떠셨어요? 좀. 우선 네.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네. 좋고 저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해본 편인데 이렇게 대본 없이 네. 제가 사실 아침까지도 아무 뭐 물어보는 게 없어요. 네. 도대체 뭐를 알려고 하는지 제가 네. 그리고 뭘 물어봐달라고 보내주셨었는데 네, 저희가 제가 지금 그걸 그래서-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보시고 그래서 오는 때까지 되게 불안해서 왔는데 상당히 제가 잘했는지도 지금 불안한. 아유, 어우, 너무 좋았어요. 잘했습니까? 네. 와우.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 가진 그런 생각을 정말 아무 여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슈에 정말 꼴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 보니까 여기
처음에 꼴통쇼에 대해서 들었을 때랑 네. 실제로 현장에 근데 와보시니까 열기가 어떠세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이렇게 주말에 여러분 지식을 무장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 예. 마라톤만 네. 뛰고 간다고 해서 A학 좀 주지 마시고요. 네. 꼴통쇼 3회 이상 아, 참석하면 그것도, 예. A학 좀 주세요. 예, 그것도 집어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네. 김덕윤 대표님 오늘 만났으니까 저번에 우리 같이 한번 얘기 그렇죠. 나눴던 것처럼 저희가 네.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하고도 더 접촉이 되시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메이저리그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 그 꼴통 선수들 얼마나 네. 많습니까? 그래서 네. 꼴통 쇼가 네. 같이 미국을 횡단하면서 네. 같이 그 스포츠 야구 선수들도 초대해서 네. 같이 이야기도 듣고 네. 우리 관객들은 같이 선수들도 만나고 같이 선수도 미국 투어도 만나고 하고. 그들의 스토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멋진 이벤트도 한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 한번. 대표님하고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네. 꼴통은 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해외 로케를 좀 해야 된다. 그러려면 선수가 필요하니 내가 소개를 하겠다. 그래서 네. 같이 한번 돌아다니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이거 방송 나가니까 어떻게 계속 해야죠. 그럼요, 해야죠. 그럼요. 이건 또 그럼 저희 한번 해외 꼴통으로 한번 해외 가야죠, 꼴통쇼 가야죠.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우리 자. 김덕윤 마스에게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균 김도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